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더 폴 디렉터스 컷인데요. 더 폴 디렉터스 컷은 재개봉작입니다. 원래는 더 폴 오디어스와 환상의 문으로 2006년도에 개봉을 하였는데요. 영화를 처음 개봉했을 때는 엄청난 호불호가 갈리고 평단의 호평도 받았다고 합니다. 배급사도 찾기 어려워서 감독은 사비를 들여서 2년이란 시간 뒤에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의 말을 잠깐 빌리자면 제가 구성하고 있었던 걸 영화로 만들기까지 거의 28년이 걸렸어요. 아역 배우를 찾는데 19년, 촬영 4년, 24개국에서 찍었죠. 마지막 촬영 때 드디어 만들었어! 라고 느꼈고 정말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걸어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공짜로 준다고 해도 가져가지 않았다고요. 배우와 스태프 모두 할 말을 잃었어요. 이런 인터뷰의 말이 있었던 만큼 매우 어렵게 다시 찾아온 영화 더 폴 디렉터스 컷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더 폴 디렉터스 컷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내용을 본격적으로 말아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로케이션인데요. 앞에서 인터뷰의 말에 빌리자면 24개국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이는 감독인 타삼싱이 CF와 뮤지컬 감독으로 활동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데요. 그는 광고를 찍으러 다닐 때도 촬영지를 선택해 가며 찾아다녔고 메모와 번호를 남기면서 돌아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관객은 상상치도 못하는 아름다운 지구 곳곳의 장소들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독이 인도 출신이기 때문에 많은 촬영 장소가 인도에서 촬영이 되었는데요. 대표적으로 5 무법자들이 유배당한 섬에서 코끼리를 타고 탈출하여 주술사를 처음 만나게 되는 장소인 인도 라드카의 티베트 국경의 판공호수, 에이블린을 데려갈 때 노란 모래와 붉은 마차의 대비가 끝내주는 인도 라다크 레 람피르 포르 공원 The Stony Faced Priest 라는 대사에 맞춰서 사제의 얼굴이 사막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준 인도 라드크 크고 흰 천에 붉은색으로 물든 대비를 보여주는 인도 라다크 마그네틱 힐 무법자 중 한 명인 인도인의 아내가 오디어스를 거부하면서 갇힌 절망의 미궁인 인도 자이푸르 잔타르 만타르 천문대 오디어스를 찾으러 떠나는 5 무법자의 답답한 신경을 보여주는 인도 라드크 문스케이프, 에블린의 정체를 알고 죽이려고 한 인도 아그라 타지마할, 특유의 푸른색 색감이 감각적이었던 인도 조드푸르 블루시티, 다윈의 원숭이인 웰리스가 죽은 곳인 인도 자이푸르 찬드 바오리 등등 인도의 환상적이고 아름답고 마법적인 장소를 상상력이 풍부한 소녀의 이야기에 맞춰서 아주 잘 찍었습니다. 이 밖에도 발리우풋,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이탈리아 콜로세움, 캄피돌리오 광장, 중국 만리장성, 이집트 피라미드, 볼리비아 우유니 소금 사막, 프라하 카르교 파리 에펠탑, 나미비아 나미브 사막, 이탈리아 타볼리 빌라 아드리아나, 남아프리카 발켄버그, 피지 버터플라이 리프 등등 여러 장소에서 찍은 동화적인 장소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영화관에서 볼 수 있다면 보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서론에서도 밝혔듯이 영화는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 비운의 명작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촬영했던 스태프들은 너무 아쉬운 마음에 할 말도 잃었었죠. 그래도 감독은 자신의 작품을 개봉하기로 했고 광고계로 돌아간 뒤 2년이 지난 후 개봉을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신 분은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는 처음에 개봉할 때 R등급을 받았는데요. R등급이란 우리나라로 치면 19세 영화 관람 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마치 독전이 처음 개봉했을 때 이게 왜 15세야? 라고 의문이 들었던 것처럼과 똑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R등급을 받은 이유는 노골적으로 표현된 칼에 찔리는 장면 그 하나 때문에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폴은 16개 극장에서 시작해서
한 개의 극장으로 입소문을 타고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관객들은 이 영화에 대해서 20년 가까이 끊임없이 얘기를 하며 코어 팬층을 만들어냈고, 이 열의는 마침내 2024년도 재개봉으로 이어졌습니다. 흔히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하죠. 하지만 더폴 같은 경우는 관객, 즉 청자와 감독, 즉 화자, 이 둘의 시너지를 통해서 탄생한 예술인 것 같습니다. 더폴의 시대 배경은 이제만 영화가 도입된 할리우드가 배경인데요. 오프닝에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고 말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그 장면은 흑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주인공 한 명인 로이가 나오게 되는데요. 로이는 스턴트맨인데요. 어떤 스턴트를 하였냐면 다리 위에서 뛰어내려서 그대로 말에 착지 않은 고난이도 위험한 스턴트를 하였습니다. 그 스턴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실패를 하게 되었고, 하반신을 거의 못 쓸 지경에 이르러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한 명의 주인공은 알렉산드리아인데요. 알렉산드리아는 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돕다가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한 그런 상태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영어를 할 수 있는 아이지만 부모님은 영어를 못하는 걸로 봐서 이주민 가정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호기심이 많아서 병원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며 좋아하는 간호사 언니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데요. 편지를 2층에서 잘못 던져서 간호사가 아닌 1층의 로이에게 편지가 가게 됩니다. 그 편지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로이와 알렉산드리아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때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왕에서 이름에서 따왔으니까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창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오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만 자리를 피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로이가 어린아이를 좋아해서? 아니면 편지를 보고 좀 귀여워서? 그의 사정을 톱파보자면 아마도 로이는 알렉산드리아에게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사고로 자신이 다리를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호감을 사려는 행위로 이야기를 들려준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로이의 생각보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소녀인데요. 그리고 그 나이대답게 천진난만한 매력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면 수줍어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비밀을 지키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도 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로이에게 쉽게 호감을 느낍니다. 로이는 소녀에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소녀가 재밌어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소녀 맞춤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다섯 무법자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환상적인 다섯 무법자 얘기를 해주면서 로이는 중간중간 끊게 되는데 이때 알렉산드리아는 좀 애가 타게 됩니다. 자신은 이야기를 쭉 듣고 싶거든요. 하지만 로이는 목적 때문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멈추며 알렉산드리아에게 내가 잠을 자고 싶으니 약국에 가서 모르핀을 들고 와라 라고 시키게 됩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아직 5살밖에 안 된 소녀이기 때문에 모르핀이 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영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이가 적어준 모르핀의 스펠링을 외워서 약국에 가서 그 약병을 로이에게 전달해주게 됩니다. 이 전달해주는 과정이 일종의 소모험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약국 근처에 엑스레이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방사선 노출을 막기 위해서 마치 갑옷처럼 옷을 두르고 엑스레이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5살 소녀의 입장에서는 괴물로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괴물을 어떻게 피해가지고 모르핀을 로이에게 전달해주는 약간의 소모험, 그리고 그 5 무법자의 연장에서 자신이 직접적으로 모험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알렉산드리아가 받게 되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의 모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르핀 병을 얻게 되었고 로이에게 전달해주게 되는데요. 모르핀 병에는 약이 3개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귀여운 포인트인데요. 그 이유는 알렉산드리아가 아직 영어를 잘 모르는 어린아이기 때문에 모르핀의 마지막에 2를 숫자 3으로 잘못 보고 로이는 모르핀이 3알만 필요하니까 3알을 제외한 다른 것은 화장실 변기에 버리고 왔다는 것이죠. 이에 로이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 로이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로이의 연인은 제작자와 바람 비슷한 게 나서 배신당한 상태이고 자신은 스턴트맨인데 사고를 당해서 다시 스턴트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병원 신세를 재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이죠. 따라서 모르핀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알도 3개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심리는 5 무법자의 이야기 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야기를 잘 생각해보면 5 무법자 중 쌍둥이가 로이의 투영된 모습이고 상상 속 에블린은 로이의 실제 연인을 투영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를 상상 속에서 알렉산드리아가 보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자기 자신을 꼬마 무법자의 투영에서 보고 있습니다. 꼬마 무법자의 눈으로 보면 이 둘의 관계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에블린은 나쁜 사람이고 무법자는 좋은 사람이죠. 왜냐면 에블린이 무법자를 배신했으니까요. 그래서 꼬마 무법자는 무법자에게 에이블린이 나쁘다, 잊어라, 일어나서 맞서 싸워라 이런 용기도 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풀고 있는 화자인 로이는 현재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황이 이야기 속에서 점점 진하게 묻어나오게 되는데요. 단편적으로 보여지는 게 등장인물을 차례차례 죽이는 것입니다. 폭탄 전문가 루이지는 폭살을 시키게 되고 다윈의 원숭이를 죽이게 하고 또한 다윈도 죽게 하고요. 이 과정에서 알렉산드리아는 그만해라 왜 죽이냐 라고 하지만 죽이는 이유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로이가 잘못되었다고 착각한 알렉산드리아가 로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약국으로 가서 모르핀을 구하는 과정에서 둥근 병을 잘못 디딛고 낙사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안 그래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힘든 로이는 어린 꼬마가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살을 위해서 다쳤다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례차례 등장인물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알렉산드리아는 말리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이는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건 내 얘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건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즉 화자인 로이뿐만 아니라 듣고 있는 청자의 알렉산드리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소리인데요. 이런 알렉산드리아의 말과 상상 속에서 끝끝내 가면 무법자, 즉 자신을 죽이는 순간 알렉산드리아가 그 이야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여서 그냥 일어나서 무찌르면 된다, 일어나 달라, 살아달라 라는 외침에 가면 무법자는 오디어스를 물리치고 꼬마 무법자와 나른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야기의 초반은 로이가 알렉산드리아에게 전달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5살 아이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인과관계와 논리가 필요가 없죠. 그냥 그 5살짜리의 입맛에 맞게끔 흥미롭게 혹은 자극적이게 이야기를 끌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점점 듣는 청자인 알렉산드리아의 상상력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객관적으로 관객이 보고 있는 스크린의 화면은 알렉산드리아의 상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상으로 이미지를 보는 관객은 자연스럽게 그녀의 개입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를 보여주는 장면이 알렉산드리아가 기침을 하자 상상 속의 에블린이 기침을 하는 것이고 아이의 상상이기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주변의 인물들로 나타난다는 점인데요. 이는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진해져서 로이만의 이야기가 아닌 로이와 알렉산드리아 이 둘의 이야기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엔딩의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자면 루이와 알렉산드리아는 그가 스턴트를 한 영화를 병동에서 관람을 합니다. 그의 부상 강도치고는 스턴트 대부분이 편집되어서 에게 겨우 이거 하려고 저런 스턴트를 해서 이렇게까지 부상을 당했단 말이야? 라는 식의 제작자의 약간 핀잔 아닌 핀잔을 듣기도 하는데요. 이에 루이는 의외로 무덤덤한 뜨뜻미직지근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도 짓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커다란 영화 속 안에 개인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깨달았기 때문인데요. 로이의 세상은 줄곧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삶을 영화로 동치하는 인물이어서 더 이상 스턴트, 즉 영화에 출연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크게 좌절한 인물이죠. 하지만 이 삶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삶은 그 삶대로 온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뭔가 깨닫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이는 이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는 의외로 로이의 말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팔을 다 낳아서 다시 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돕는 것으로 나오게 되고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영화를 볼 때 스턴트맨을 보게 되면 다시 로이가 생각나서 기쁘다, 행복하다 라고 말을 하게 되며 무명의 스턴트맨들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을 내게 됩니다. 영화가 굳이 로이의 행적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이유는 로이의 행적, 알렉산드리아의 행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로이와 알렉산드리아가 주고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이야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영화의 배경이 된 시대상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영화의 시대상은 영화가 막 할리우드에 도입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화가 도입되기 전에는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였을까요? 사람들은 입으로, 사진으로, 그림으로, 움직이는 그림, 영화 이런 식으로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즉 영화에 따지고 보자면 원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야기를 하는 행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감독은 여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로이나 알렉산드리아의 행적을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라고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사건을 말해주는 이야기에서 영화로 발달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연출인 것 같았습니다. 이 영화는 호기심 많은 아이의 상상력을 기꺼이 영화로, 이미지로, 사운드로, 스크린으로 표현을 하는 환상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영화라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향력은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특히 아이의 상상이 무법자들의 이야기 대부분이 각본을 완성시키지 않고 순서대로 촬영을 한 뒤 아이의 상상을 반영하여서 찍었다는 점이 정말 놀라웠고 감독의 대범함이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상적인 이야기의 힘을 보여준 더 폴 디렉터스 컷의 한 줄 평은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상상의 기반은 현실이다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9잔 원샷에 반샷을 추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